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서울 매매시장은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등 약보합세가 지속됐지만 강남과 서초, 용산구의 20억 원 이상 초고가 단지 위주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노원과 성북, 서대문 등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면서 강북 전체 하락폭이 확대되며 시장 양극화를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면서 제도 부작용으로 인한 전월세 대란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자리하는 가운데 취임 초기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임대차 3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전국 곳곳에서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부동층 표심 공략에 나섰고 선거 전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공약 1순위로 언급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6월)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30개 단지 17,167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았던 5월보다 약 35% 적은 수치에 불과한 기록으로 수도권의 물량 감소폭이 크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월평균 관리비가 세대당 1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비는 연간 23조 원 규모로 올해 관리비 규모는 24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매매시장은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등 약보합세가 지속됐지만 강남, 서초, 용산구의 20억 원 이상 초고가 단지 위주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노원과 성북, 서대문 등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면서 강북 전체 하락폭이 확대되며 시장 양극화를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역 안에서도 집값 차이가 벌어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외곽 지역 재건축 단지는 하락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175.1로 한 달 전보다 1.4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달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반등한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 3차 아파트는 지난 12일 36억 원의 신고가 거래됐습니다. 또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전용면적 88제곱미터도 지난 3일 직전 신고가 대비 3억 4천만 원 오른 19억 4천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다만 서울 외곽 지역은 매물이 쌓이며 하락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도봉 한신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해 8월 7억 4천만 원에 최고가 거래된 이후 올해 5월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며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뭐 교육이라든지 교통 이런 쪽에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그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상당 부분 발생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요세가 극명히 갈리며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값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가오면서 전월세가 급등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3법 등의 여파로 하반기 전월세 대란이 전망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오는 7월 말이면 임대차 3법 시행 2년째로 갱신 계약이 만료된 전월세 수요자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신규 계약을 하면 향후 4년 동안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이 어려워져 집주인들이 전월세 값을 크게 올릴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시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R124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됐던 지난 2020년 7월 말에서부터 이달 20일까지 전세값은 전국 평균 27.69% 상승했습니다. 제도 부작용으로 인한 전월세 대란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자리하면서 정부는 선제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달 임대차 3법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보다 4년치 임대료 인상분이 반영돼 일방적인 공급자 우위에 거래가 될까 걱정이라며 8월 대란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이클 내에서 움직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전국 곳곳에서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부동층 표심 공략에 나섰고 선거 전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공약 1순위로 언급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배가랑 기자입니다. 내달 1일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경기 등 주요 지역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선거 전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공약 1순위에 올려놓으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선거의 성패 또한 부동산 정책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금 제도 개선, GTX 신설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발하는 공약은 부동산 시장만 자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동산 표심이라는 게 굉장히 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교통적인 부분이나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공약으로 좀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정한 사업성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사업성이 기반으로 하려면은 뭐 비용적인 측면을 비롯해가지고 그 지역의 인구수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짧은 기간 안에 그런 것들을 과연 고려를 하고 또 사업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겠냐라고 보는 거는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공약들은 지방정부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이지만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선거철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부동산 정책. 어떤 후보가 실현성 있는 공약과 비전을 밝히고 있는지 따져봐야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배가란입니다. 풍부한 유동성에 갈 곳 없는 뭉칫돈이 알짜 상업시설로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주택시장의 경우 규제가 계속되고 주식과 코인 시장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시중 통화량은 3,600조 원으로 금리 인상 기조에도 유동성 규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투자 상품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업시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업시설은 입지와 배후 수요, 개발 호재를 잘 살피면 다른 투자 상품보다 리스크가 덜하고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은 안정적 월세와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도 서울 중대형 상업시설 투자 수익률은 7.02%를 기록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도 2에서 3%의 은행 예금 금리를 크게 웃돈 것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상업시설은 주택보다 대출이 잘 나오고 교통 등 개발 호재가 있으면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을 노려볼 수 있다며 분양 시 합리적 가격의 알짜 상품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월평균 관리비가 세대당 1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비는 연간 23조 원 규모로 올해는 24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는 17,659단지, 총 1,066만 세대로 집계됐습니다.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의 경우 2017년 904만 세대에서 2020년 1029만 세대로 1000세대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 1060만 세대를 넘어섰는데 관리비 규모는 2017년 17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22조 9,245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공동주택 세대당 월 평균 18만 원가량의 관리비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년 17만 5천 원 대비 소폭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해 2월 말 현재 관리비는 4조 4천억 원으로 연간 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관리비를 보면 공용 관리비가 10조 7,801억 원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으며 개별 사용료는 44.5%, 장기 수선 충당금은 8.5%로 나왔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공용 관리비 10조 7,801억 원 중 일반 관리비는 4조 3,437억 원으로 40.3%를 기록했는데요. 이어서 청소비와 경비비, 수선 유지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기타 비용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배가랑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배가랑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내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계절적 비수기가 겹친 상황에서 금리 인상 우려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4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하락하며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0.00%를 기록하며 3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등이 시행되며 매물이 늘어난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전세 가격 안정, 매수 심리 위축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것입니다. 다만 입지 여건이 양호하고 개발 호재가 있는 강남, 서초 등 일부 고가 지역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지역개발 기대감이 커진 용산구는 0.05%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노원구와 성북구, 마포구 등 강북 대다수 지역은 매물이 누적되며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강남 지역은 0.01%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서초구는 반포동 한강변 신축과 잠원동 재건축 위주로 0.04% 올랐고 강남구는 개발 호재가 있는 삼성동과 대치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0.02% 상승했습니다. 송파구는 매수세가 위축되며 마이너스 0.01% 하락 전환했으며 이 밖에 양천구와 동작구, 영등포구 등은 소폭 상승했으나 대체로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외 수도권 지역으로 가봅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 0.03% 낙폭을 보였습니다. 먼저 상승 지역을 보면 이천시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송정동과 창전동 중저가를 중심으로 0.25% 올랐습니다. 고향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각각 0.10%, 0.06% 상승했습니다. 반면 시흥시와 하성시, 의왕시, 용인 수지구는 매물 적체로 인해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인천은 마이너스 0.05%로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연수구는 송도, 연수동 신축 위주로 매물이 증가하며 0.11% 떨어졌고 서구는 청라, 가정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0.10% 내려갔습니다. 부평구는 청천, 삼산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05% 감소했으며 동구는 송현동 구축을 중심으로 0.05% 하락했습니다. 지방은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5대 강력시는 전주 대비 낙폭을 키워 0.04% 하락한 반면 8개도 지역은 전주와 같은 0.04%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시는 0.03% 올랐습니다. 각하동과 용봉동 일대가 상승세를 견인하며 북구는 0.05% 뛰었고 광산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운남, 흑성동을 위주로 0.03% 상승하며 광주 전체 상승폭을 이끌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내림폭은 전주 마이너스 0.16%에서 마이너스 0.18%로 낙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마이너스 0.29%를 기록한 대구 달서구는 대천동과 진청동에서 매물 적체가 지속됐으며 마이너스 0.25%를 보일 달성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다사업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세종시는 일부 소형 평형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매물 적체 영향이 지속됐고 거래 활동도 위축되면서 마이너스 0.14%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도지역에서는 전라도가 0.1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주 완산구는 중저가 인식이 있는 평화동 위주로 0.20% 상승했으며 익산시는 영등동 위주로 0.19%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전세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마이너스 0.01%로 전주의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마이너스 0.01%로 전주 대비 0.01%포인트 하락폭이 축소됐지만 서울은 마이너스 0.01%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울 전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계절적 비수기를 맞은 가운데 대출 이자 부담과 월세로의 수요 이전으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입주 물량 부담이 있는 일부 지역을 위주로 매물이 증가하고 호가가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강북의 경우 신규 입주 물량으로 매물 적체가 지속된 은평구가 0.03% 떨어졌고 노원구는 월계동과 하계동 구축을 위주로 0.03% 내려갔습니다. 용산구는 효창동을 위주로 0.01% 낙폭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대부분 위축되며 강북 14개 전체는 0.01% 떨어졌습니다. 강남 지역 11개 구는 보합에 머물렀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대체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감소하며 각각 0.02% 상승했습니다. 송파구는 방이동과 거여동 중저가를 위주로 0.01% 떨어졌고 양천구와 강서구는 매물 적체로 하락했습니다. 경기 지역은 전세 가격은 0.00%로 보합 전환했습니다. 이천시와 평택시는 직주 근접 수요로 매매 가격이 상승했으나 양주시와 수원 건성구는 인근 지역 신규 입주 물량 부담으로 하락했습니다. 인천은 마이너스 0.10%로 내림폭이 확대됐습니다. 동구는 송현동과 만석동 중저가 위주로 0.07% 상승했으나 서교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검단 신도시와 가정동을 중심으로 0.15% 하락했습니다. 지방은 보합에서 0.01%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5대 강력시에서는 대구와 세종이 각각 마이너스 0.22%, 마이너스 0.28%로 내림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대구는 대봉동 등에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월성동, 축전동을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세종은 일부 지역 신축 위주의 상승에도 입주 물량 누적 여파로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도지역에서는 경상남도가 0.10%로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창원 마산 하포구가 중저가 위주로 0.28% 상승했고 창원 진해구는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0.21% 올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으로 시장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오는 1일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아랑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백아랑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단지를 주목해봐야 할까요? 네, 이번 주는 수도권 청약 접수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건설이 경기 안양에 공급하는 평촌 어바인퍼스트 더샵이 30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합니다. 1순위는 31일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데 모집 공고일 기준 안양시에 2년 이상 거주자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거주자 등 기타 지역 1순위는 6월 2일 청약 접수를 받으며 다음 날인 3일에는 2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이 아파트는 모두 5개 동으로 지하 2층부터 지하 29층 높이로 지어졌습니다. 총 세대수는 304가구로 이 가운데 164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아파트 주변으로는 호원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으며 호계중, 신기중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망으로는 1,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금정역과 4호선 범계역이 가깝게 있으며 1번, 47번 국도와 평촌 IC, 3번 IC가 가깝습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이 용이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하기도 수월합니다. 네, 첫 번째 단지는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 어바인퍼스트 더샵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입주일이 2024년 10월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가 들어서는 성남 순천입니다. 순천 조례동에 들어서는 트리마제 순천은 브랜드명 트리마제를 호남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로 타 단지와 차별화된 상품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단지는 총 2,019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지는 지하 4층부터 지하 29층 20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2단지는 지하 3층, 지하 26층 11개 동으로 705가구로 조성됩니다. 전용 면적은 1, 2단지 모두 84제곱미터부터 264제곱미터로 공급되는데 전 가구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4베이, 5베이 판상형 구조로 짜여집니다. 전용 면적별로 보면 84제곱미터와 123제곱미터는 각각 현관 팬트리와 드레스룸을 갖춘 4베이 3룸, 4베이 5룸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용 면적 156제곱미터는 현관 팬트리와 거실 팬트리가 마련된 5베이 5룸 구조로 시공됩니다. 펜트하우스인 165제곱미터부터 264제곱미터 가구는 2개의 거실과 2개의 테라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지의 이점을 극대화한 설계도 돋보입니다. 서로 마주보는 스트리트몰 스타일의 커뮤니티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상의 경우 생태 면적률 약 50%의 공연형 단지로 설계됩니다. 단지 곳곳에는 생태 연못과 잔디마당, 물놀이터, 홈파티 가든 등 대형 공원 같은 특화 조명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또 피트니스 클럽과 골프 연습장은 물론이거니와 입주민들에게 간단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조식 라운지와 유럽형 멀티 라이브러리, 고급 사우나, 악기 연습실도 들어섭니다. 단지 청약은 30일부터 양일간 특별공급 접수를 진행하며 6월 2일 해당 지역 1순위, 3일 기타 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당첨자는 2단지가 6월 14일, 1단지는 15일 발표하며 당첨자 발표가 서로 다른 날짜에 이뤄지는 만큼 중복 청약도 가능합니다. 뭐 이야기만 들어도 내부 구조라든지 그리고 단지 안에 있는 편의시설까지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충북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충북에서는 DL건설이 짓는 이편한 세상 제천 더 프라임이 분양에 들어갑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하 29층 높이의 6개 동, 총 630가구로 건립됩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A형과 B형, 116제곱미터형은 4베이, 3룸 판상형 구조로 적용됐으며 84제곱미터 C형은 조망권에 유리한 타워형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네토로를 이용하면 제천 도심과 그 주변으로 쉽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제천 IC를 통해서는 중앙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며 평택 제천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통한 중앙선 제천역을 이용할 경우 서울 청량리역까지 약 1시간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시설로는 장락초등학교와 제천여중 등이 도보거리에 있으며 제천 기적의 도서관과 제천 시립도서관도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중에서는 어린이집을 특화시켰습니다. 어린이집이 단지 중앙 별개동으로 지어지는데 그 규모가 278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한편 제천시는 비규제 지역에 속하는 만큼 청약 자격 요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만 경과되며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추첨제 비중 역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60%를, 나머지 평수는 100% 추첨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6월 2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2월입니다. 네, 충북 제천하면 조금 멀지 않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도로가 워낙에 잘 뚫려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청약 접수를 앞둔 아파트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 당첨자 발표를 앞둔 단지들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네, 당첨자 발표를 앞둔 것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수성포레스트 스위첸이 오는 6월 2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이 아파트는 총 17개 동 755가구 규모로 지어졌고 시공은 KCC 건설이 맡았습니다. 면적은 전용 74제곱미터부터 206제곱미터까지 다양한데 이 중에 3분의 2가 이른바 국민편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로 설계됐습니다. 단지는 팬데믹 맞춤형 주거용 공간으로 복층, 펜트하우스형을 포함해 21개 주택형으로 구성됐으며 법적 기준 1.6배인 가구당 4제곱미터 크기의 공동시설 면적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파트가 위치한 수성구 일대는 현재 다수의 새 아파트가 조성 중에 있고요. 기존 공급단지와 사업 추진 예정단지를 포함하면 약 7천여 세대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을 이용해 신천대로를 이용하며 수성구 중심부로 접근이 용이하며 최근 대구 외곽 4차 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돼 대구시와 강역지역 접근성도 개선됐습니다.
아파트 정당 계약은 6월 14일부터 4일간 이뤄지며 입주 예정일은 2015년 1월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청약 단지였기 때문에 관심도 높았을 것 같은데요. 만나볼까요? 네, 다음은 서울입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타워 아트리체가 서울 포레스트와 같은 나일 2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6층, 지하 22층 규모의 하이엔드 주상복합 아파트로 조성됩니다. 면적별로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부터 122제곱미터로 이뤄진 5가지 타입 아파트와 전용 면적 76제곱미터로 짜인 2개 타입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전세대는 자주식, 광폭주차장과 야외정원, 청형 창업지원센터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는 팬트리와 호텔식 분리형 욕실, 슬라이딩 도어 등을 적용했습니다. 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창동역과 4호선 쌍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경기도 수원과 양주 덕정을 잇는 GTX-C 창동역과도 가깝습니다. 향후 GTX-C 노선과 KTX 동북부 연장 운행이 이뤄지면 청량리, 왕십리, 삼성역에 이르는 거리를 2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나볼까요? 네, 끝으로 라인건설이 인천 미추 1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주안센트럴 파라곤도 2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단지는 12개 동 1,321가구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767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시민공원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GTX B도선, 인천시청역이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개발되는 상황입니다. GTX 개통 시에는 서울역과 강남권까지 20분대의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주안 자유시장을 비롯해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이 위치해 있으며 인천시청과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등 행정기관도 인접해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신설될 예정이고 도보거리에는 주안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반경 2km 이내에는 인천대와 인하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당 계약은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며 입주는 2025년 12월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백아랑 기자와 함께 주요 청약 단지들 살펴봤습니다. 백아랑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번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 금리에 대한 부담과 함께 또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만나면서 아직은 조금 더 시장을 좀 더 지켜보자, 관망세도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